이두화 변호사 그리고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뉴스 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법 개정안 저희가 야권의 거센 반발 속에 어쨌든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결국 뭐 사실상 폐기됐는데요. 그 후에 여야가 입장들을 내놨습니다. 우선 그 여야 입장을 확인하시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행정입법권과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심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법제처에서 이와 관련해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넘겼을 때에 일반 국민과 그리고 행정부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입법자인 우리가 그건 국민들에게 잘못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안 할 수 있습니까? 투표를 하셔야죠. 오늘은 국민 대신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여야의 입장을 같이 들어봤습니다. 극명하게 엇갈리는 반응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국회법 그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 처음 의원총회를 열어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동 폐기 수순, 그러니까 오늘과 같이 국회법 그 재의결에 대해서 표결에 불참하는 걸로 그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예정된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당론을 재확인했었죠. 그래서 그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킬 당시에는 사실 이 법안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법제처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표결에는 불참해서 자동 폐기 수순으로 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뭐 예정됐던 수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 이후에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리고 9시 30분 지금 9시 30분부터 본회의가 다시 시작돼서 61개 법안에 대해서 표결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입장을 밝혔던 것과 달리 본회의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7월 임시국회 남은 거, 그다음에 또 추경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참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가야 하나 참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거 시작할 때부터 또 오늘 이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제의가 이제 무산된 이 과정을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국회의장의 중재를 통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결국 새누리당이 정말 집권당으로서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그 본회의에 뭐 참석을 안 한다거나 또는 참석했다가 퇴장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소수 야당이 그 저항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집권 여당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마 거의 없었던 최초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정도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석을 해서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유일하게 새누리당에서 이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새누리당이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본회의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제2에 붙여지게 되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게 다시 반대가 되거나 뭐 부결이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무산을 시킨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두화 변호사 얘기대로 이거는 대통령이 그 제의 요구한 직후에 새누리당 의총에서 어쨌든 표결 불참으로 이 폐기한다고 하는 당론을 정한 것은 새정치연합에서도 익히 알고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야당은 야당 입장에서 여당의 그런 태도가 당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양쪽의 입장은 분명히 다른데 그런데 원래 오늘 이제 이 대통령이 제의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 안건 위에도
정의화 의장이 61개 이른바 이 민생 관련 법안도 같이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새정치연합은 그것은 국회법 개정안과 별도로 어쨌든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도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 입장이 바뀌었어요. 네. 그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대체적으로 60여 개 법안에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이 개정안 제2에 붙이는 것과 별개로 조금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저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내 지도부에 조금 그 일임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이 본회의 상황 이후에 잠시 이제 그 휴회를 하고 네. 의총을 다시 또 이제 열어서 이 부분을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아마 다수의 의견이 오늘은 일단 보이콧을 하자. 오늘은 일단 처리하지 말자. 그리고 또 내일까지가 이제 회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일도 처리는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제 항의의 어떤 항의의 표시입니까? 표시라고 네.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요. 그 말씀 중에 나오는 저 자료 화면, 네. 저것은 아까 국회법 개정안 처리 당시의 모습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각 현재 국회는 야당이 이 단독으로 여당이 여당이 네네. 단독으로 지금 네. 국회에서 그 민생 법안 처리하고 있다고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 안건을 한꺼번에 같이 상정했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있을 때 안건을 상정한 것을 처리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국회 선진화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 국회 일정은 진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자, 그럼 저렇게 해서 이제 여당이 단독으로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하면 국회가 이제 야당의 강력한 뭐 반발 때문에 국회가 마비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당 단독 처리한 것을 그냥 묵인하고 그냥 국회가 다음 일정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글쎄 저는 뭐 야당이 이제 지금 이제 그 정의 한 수단으로서 네. 이 정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네, 네. 애초대로 그냥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민생 법안 정도는 같이 처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상황이 뭐 추경 부분도 있고요. 또 내일 또 당장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련의 사안들이 있는데 그런 글쎄 일정들을 여야 거부하는 관계 것은,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예. 또 추경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이제 야당이 왜 정부가 똑바로 예산 수립해서 하지 못하고 그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면피하고 그건 옳지 않다라고 늘 주장해 왔었으면은 네. 이번에는 메르스 사태하고 가뭄 또 경제 위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대승적으로 이제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함께 하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국의 상황은 상당히 상당 기간 좀 힘들게 가지 않을까 여야 대립 관계 속에서 그러나 좀 어려움이 보입니다. 국회 자체를 보이콧하거나 이럴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그렇죠. 상황은 그런 아닌 것 상황은 같다. 아닌 것 이런 같고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하면 또 이 모든 일련의 상황이 또 야당에게 그냥 또 책임이 또 비난의 화살이 돌아올 것 같아서 그런 뭐 예. 드는 수는 두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지금 김유정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국회법 재의결 상황이 끝나고 나서 그 네. 야당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하고 나서 야당 입장을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요. 오늘 오전까지는 원내대표부에 그 나머지 민생 법안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 일임을 했다가 그래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나머지 민생 법안에 대해서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오늘 오전까지 했었습니다. 네. 근데 긴급 의원총회가 끝나고 나서 11명의 의원들이 발언을 했는데 네. 거기서 강경 발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뭐 128명 정도 그러니까 정의당 무소속까지 합해서 그 새정치민주연합까지 합해서 128명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한 4명이 아직 표결을 안 끝냈는데 정의화 네. 국회의장이 네. 이 부분을 표결 종료 선언을 했다고 항의를 하면서 네. 이제 사과하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 보이콧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모양새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종걸 원내대표가 조금 몰린 겁니까 당내에서? 글쎄요, 이제 이 국회법 개정안 제2에 붙이기까지 과정을 보면 그 새누리당이 정말 집권당으로서 공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이 글자 한자 고친 거 뭐 이런 거 도대체 뭘 고쳤다는 것이냐라고 네. 하면서 항의를 많이 해서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그 자구수정 하나에 매몰되지 말고 여야가 합의를 했다는 그거를 좀 정신을 존중해서 대통령이 기왕이면 대승적 차원에서 큰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이후에 그 상황을 보겠다라는 말씀으로 거부권 행사는 안 해줬으면 하는 게 야당의 바람이었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이 일련의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러면 여야 합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또 국회법 위에 또 존재하는 게 여야 합의가 우선 존중되어 왔던 것이 국회의 관례였는데 이런 식으로 무산되어 버리고 만다면 특히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통령이 특히 강조했던 상권 분립에 어긋난다라는 것 그리고 예.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그 당신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위배하는 이런 일련의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 정도 반발은 뭐 예상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에도 그래요? 불구하고 민생 법안은 같이 처리를 했거나 혹은 네. 새누리당이 본인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 하루쯤 기다렸다가 내일쯤 처리해도 저는 옳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에는 답변을 안 하시네요. 오늘 의총에서 이정거 원내대표가 강경파들한테 좀 곤욕을 치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글쎄요, 그렇지 뭐 않습니까? 그냥 짧게 원내지도부에 답변해 주세요. 이름을 했으니까 예. 뭐 이정걸 대표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인 그래요? 거죠. 이것도. 예, 네. 이것 또한 저 원내 지도부의 네, 선택이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사실은 이제 국회법 개정안 처리 후에 여건이 더 심각해진 거죠. 예.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치 오늘도 입장 표명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은 사퇴할 뜻이 없다 이렇게 읽히는 거죠. 오늘도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계속 이제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계획을 네. 세우면서 추경이라든가 다른 거에 대해서 장래 계획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하는 취지로 보이죠. 근데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저도 같이 일했던 동료 의원분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축이 있죠. 몇 축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원내 부대표단이 있을 거고요. 예. 경실련이라고 해서 이제 그 경제실천 민주화 네. 모임 그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있고 또 뭐 비박계 뭐 김용태 의원이라든가 이런 재선 의원들 이상의 모임이 있고 그런데 성명서도 냈던 그 그룹이요. 근데 네. 김세현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 이런 분들도 약간 발언의 수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김용태 의원이 보도 언론에 그 자료를 이렇게 보내면서 말을 하기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랑 다 상처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된다. 아. 그 전에는 사퇴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입장 변화가 그게 좀 아니라 느껴집니까? 좀 입장 변화가 일정 부분 지난 주말을 뭐 지역구를 다니고 또 여론 수렴을 하면서 일정 부분 사퇴는 기정사실화하는 게 아닌가. 근데 모양새를 어떻게 갖추느냐 그리고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지금 뭐 소위 친박계에서는 오늘 내일 정도를 시점으로 잡고 있다고 하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쪽에서는 지금도 그 부분은 오늘 내일 뭐 사퇴를 하거나 언제까지 사퇴를 하겠다 이런 입장 표명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정리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 정리는 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더 이상 기다려주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비박계 의원들이나 아니면 네. 지지하던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지하던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지역구 여론이나 아니면 국민 여론조사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일정 부분 이게 장기화될 때 당청에 다 부담이 되고 여당에도 부담이 되고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공이 넘어가면서 비난 여론이 더 커지는 시점이 아마 이번 주를 좀 변곡점으로 하고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 유승민 대표에게 너무 토끼몰이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누리당의 이제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지금 벌써 이제 6월 25일 대통령 발언 이후로 열흘이 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국민들은 사실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 별 관심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냥 경제를 좀 살려달라. 좀 일가 살기 팍팍하니까 조금 편안하게 좀 해달라. 이제 그런 그 국민의 요구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여야 관계 속에서 이제 야당도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유승민 대표의 이제 입장을 조금 거드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갈수록 유승민 대표를 지지했던 의원들은 지역구의 어떤 그 여론이나 반응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갈수록 유승민 대표가 조금 대표를 지탱하는 힘이 점점 그렇죠. 약해질 결단을 것이다. 내려야 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승민 대표는 내가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코너에 몰린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사과도 뭐 2차례 정도 했었고 그런데도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을 때는 뭔가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로서 퇴로는 열어줘야 되는데 그 명분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래, 사실은 예.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게 실제로
없을 수도 있죠. 이건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굉장히 지금 자기들이 뽑은 그 원내대표를 코너에 몰고 있는 새누리당을 보면서 국민들은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조금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이 일반 국민들의 여론과 이 새누리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여론이 조금 다른 것 같죠?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의 여론을 보면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가 뭐 비슷하게, 그리고 해서는 안 된다가 약간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지만, 이 새누리당 지지자나 당원 쪽으로 가면은 사퇴해야 된다가 상당히 높죠. 예.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사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일정 부분 조금 더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추세를 살펴보면요. 사퇴하지 않아야 된다가 낮아지는 추세거든요. 점점. 예. 예. 그리고 그전에는 더 높았죠. 아하. 그러니까 그리고 지지층이나 당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청 관계가 복원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을 도와드려야 된다. 그리고 총선을 대통령 없이 치를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당원들 사이에는 그런 그래요. 여당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강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의원들도 다 지역구 여론에 굉장히 예. 민감할 수밖에 예. 없고 또 선거가 지금 사실 이제 10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늘 그런 민심을 이제 청취하면서 판단들을 할 건데 처음에 한 2주 전에만 해도 뭐 지금 다시 의총 가면은 이 사퇴 반대론이 이길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마구 나왔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의원들부터 조금씩 입장들이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유승민 원내대표가 더 버티기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 내내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장을 다 취재하지 않았습니까? 전 언론이. 근데 자신의 거취 문제에 관해서는 늘 할 말 없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만 하니까 사실은 보는 국민들도 그렇고 당장 저 동료 의원들도 답답할 거예요. 예, 좀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김세현 의원도 최측근인데 오늘 문자를 보내서 네.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의원총회나 이런 자리를 빌어서 사퇴를 언제까지 하겠다 뭐 이런 여부는 밝혀줘야지 덜 답답해하고 국민들이 그다음뿐만 아니라 자리에 연연해 한다는 느낌을 안 받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계속 사퇴 여부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리에 연연해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측근들도 전하는 걸 보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해결 방법이 안 보이거든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계속 버티는 경우에는. 그리고 의원들의 생각도 변하고 그거는 국민들의 생각이 변한다는 걸 일정 부분 반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정말 사퇴할 생각이 없으면 사퇴할 생각이 없다. 사퇴 안 하겠다. 그라도 입장을 밝혀서 뭔가 일단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그러면 사퇴 안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친박계가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보다는 좀 한 걸음 전진이 될 텐데 이제 이도저도 안 되고 지금 열흘 가까이 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 다들 좀 일종의 피로감 예.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답답하게 느껴지고요. 음. 대통령이나 유승민 대표 참 비슷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요? 예. 또 두 분이 과거에는 굉장히 또 좋은 그런 동지적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뢰와 애정이 클수록 돌아서고 나면 배신감도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예. 그런 상황이어서 참 어렵긴 합니다만은 어떤 식으로든 양당 간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이제는 뭐 야당은 뭐 차치하고라도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언제까지 그래, 예. 이 상황을 끌어갈 것인가 조금 새누리당이 그렇죠. 유승민 대표 포함해서 이거는 사실 여야가 없어요. 결단 예. 내리는 게 중요할 예. 것 같습니다. 뭐 집권당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열흘 이상 탑뉴스가 되면은 이건 예. 뭐 누가 봐도 피곤한 거죠. 그럼 예. 정치에 대해서도 불신, 혐오도 더 커질 수 있고. 자 그런데 아까 저 김정인 전 의원이 이 명예로운 퇴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지 이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또 이 여권에서는 아니 왜 명예로운 퇴진이 왜 없냐 여권 안에도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 저 여권은- 이도하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연 명예로운 퇴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말인 건지?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차차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한다는 얘기도 측근들한테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렇다면 뭐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니까 뭐 확인이 안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 명예로운 퇴진을 퇴진하고 나서 이후의 모습을 명예롭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명분은 있어야 되거든요. 퇴진할 때.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여야 원내대표가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죄송하고
대통령하고 야당과 관계에 있어서도 원내대표로서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한 번 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명분을 내세워서 나가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습도 본인이 뭐 뚜벅뚜벅 정치 여정을 계속 한다면 알겠어요. 예. 그렇게 명예로운 퇴진도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전에 싶습니다. 이 말씀하신 이게 여야 간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대목, 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본회의 직후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그 장면 잠깐 좀 볼 수 있나요? 좀 보여주세요. 예, 지금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제 이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를 한 이후에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 자리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섰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원내 지도부니까. 그리고 자신이 야당의 원내대표와 합의해서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이제 저 모습을 보면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안 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나섰다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데, 저렇게 국민들 앞에 고개 숙이니까요. 국민들이 야단도 치지만 따뜻하게 또 박수도 보내는 국민들이 있더라고요. 정치인이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거가 뭐가 어떻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런 모습들이 아까 이두하 변호사가 말씀하신 좀 아쉬운 대목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죠. 이제 저 자리에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뭐 서는 게 맞았겠죠. 그러나 네. 김무성 대표는 이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하고 논의할 때도 사실 그 실질적으로 조금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왔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뭐 어떤 의미에서는 저 자리에 서서 뭐 죄송하다고 사과하기에 더 적합한 인물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편 듭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뜻을 뭐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아마 그 안에 정말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안에서는 여전히 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또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또 위헌 네.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공동 운명체로서의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김무성 대표의 이제 고뇌가 좀 묻어나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 그 이제 명예로운 퇴진 얘기하다가 이제 김무성 대표의 사과 장면까지 봤는데, 이 친박계의 김태형 의원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예를 들어 추경까지 끝내겠다고 하면, 그러면서 추경 끝내고 나서 제가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면 그런 양해를 구할 때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순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얘기도 없이 그냥 거치에 대해서 입장 표명 안 하겠다고 하고 있으면 이제 정말 사실은 피로감이 쌓일 만큼 쌓였고, 친박계도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으니 의총이라도 열어서 양당 간의 결론 내자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의원총회까지 가는 건 좀 자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최대한 네. 늦추려고 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의원총회에서 저희가 한 번도 표결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뭐 어떤 사안을 놓고 그렇죠. 다수결로 정해본 적은 없고, 보통 그냥 만장일치 발언은 뭐 여러 사람들 발언을 하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니까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뭐 예스와 노로 정해서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만장일치로 의견을 뭐 모았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추인을 받고 끝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표대결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약간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간이,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쩌면 처음엔 시간이 본인의 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추경이 끝나고 나면 하한기로 접어드니까 전국이, 그렇다면 시간을 벌고 그다음 9월에 정기국회고 가고 이렇게 하면 임기를 채울 수 있지 않나. 너무 자기중심으로 이렇게 계산을 조언을 한 한 것 사람도 같네요. 일부 만약에 있는 것 그렇다면. 같습니다. 예.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나 당원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의 그 반응을 보면 시간이 유승민 원내대표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갈수록 유승민 대표가 이제 만약에 버틴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좀 떨어지겠죠. 권한이 약화되고. 그리고 이제 친박계 의원들은 뭐 내일까지 일단 뭐 시한을 두고 뭐 의총을 열겠다 지금 이렇게 와글와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실 것을 협상 과정에서 역할을 좀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저는. 참. 네? 예. 그동안은 뭐하고 잠자코 계시다가 이병기 비서실장 좀 보세요. 운영위원회 그 출석할 때까지
처음에 비서실장이 임명됐을 때는 국정원장이 임명돼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네, 본인이 여야 의원들 대표 만나고 하면서 소통을 알겠어요. 하시는구나 이런 얘기도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친박 의원들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선봉에 서시는지 그리고 의총 연다고 친박 의원들 40~50명인데 표대결하면 가망이 그렇게 희망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대결을 조금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상황.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예, 이 시간이 이제 네. 다 됐는데요. 예, 짧게 이 질문 제가 짧게 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게 대선 주자 조사가 이제 계속 있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1등이었어요. 메르스 국면에서. 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1등으로 이제 역전됐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근데 그 대권 그 지지율 뭐 대선 주자 지지도는 보니까 존재감을 갖는 사람이 그 순간에 이제 아마 지지율이 높아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은 그래도 추세를 봐야겠죠, 저희가. 추세가 좋은 편이니까 그리고 또 지금 존재감을 가지고 리더십을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발휘할 건가에 따라서 존재감의 지지도는 표현이다. 달라질 여지도 있을 것 김무성 같습니다. 대표라고 할 말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큰 그림 속에서 이 스텝을 밟고 있는 것인데요.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